어느 날 갑자기 집 근처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적혀있는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우편물을 뜯어서 내용을 읽어보니 조합에서 내 부동산을 강제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 소송이 바로 매도 청구 소송인데요. 문제는 이 단계가 되면 이미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소송 전략을 다 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 소송에서는 하느냐가 소송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찾아오시는 바람에 대응할 시기를 놓친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매도 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은 현금청산자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점에는 소송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이미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현금 청산자분들이 언제 법무법인에 연락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지, 이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사업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이 아니라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시는데요. 현금 청산 대상이 되신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조합에서 연락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허락도 안 해주는데 강제로 내 집을 가져가지는 못할 거야.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변호사를 찾아보면 되겠지. 그래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 근처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적혀있는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우편물을 뜯어서 내용을 읽어보니 조합에서 내 부동산을 강제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 소송이 바로 매도 청구 소송인데요. 매도 청구 소송은 재건축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조합이 현금 청산자 소유 부동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부여하는 사건 이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지만 도시정비법에서는 매도 청구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이 소송을 매도 청구 소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금 청산자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매도 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고 나서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서 법무법인에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가 되면 이미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소송 전략을 다 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자분들이 미처 대응을 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법원 감정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잃게 되고 협상 카드도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법원 판결이 잘 나오기만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된 사건에서 현금 청산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 소송에서는 언제 법무법인에 연락하느냐가 소송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에 연락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은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 청산이 된 것이 확정된 시점, 즉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직후입니다. 이때부터는 법적으로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별도로 안내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줄 알고 가만히 계시다가 소장을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을 받으실 분들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바로 법무법인에 연락하셔서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때 법무법인에 연락하시면 앞으로 조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현금 청산을 진행할지 예상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시점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끝까지 다투는 것이 유리한 사안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는 협상을 고려하는 것이 나은지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고요. 조합과의 소통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와 같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잘 대응하시면 조합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해당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추가적인 권리를 얻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금 청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감정평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에서는 결국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판결이 선고되는데요. 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받을 보상금의 액수가 최소 몇 천만 원, 최대 몇억 원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감정인이 어떤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될지, 비교 대상이 되는 사례는 무엇이 있을지, 감정인이 현장을 보고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될지 미리 예상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로서 매도 청구 소송의 감정평가가 시행될 때 감정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보상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 청구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미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나중에 소송이 마무리되었을 때 낭패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법무법인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지만 아무리 늦어도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바로 법무법인에 연락을 하셔야 늦지 않게 소송을 대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용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혼자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만큼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합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보내온 공문, 총회 자료, 감정평가 관련 서류, 각종 통지서나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자료들은 나중에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 일정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가 언제 진행되는지, 현장 조사가 있는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감정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시세 자료를 스스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주변 시세와 유사한 물건의 거래 사례, 인근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가치 상승 요소 등은 감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조합과 주고받는 말 한마디, 표현 하나하나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 금액에 대한 언급이나 이 정도면 괜찮다는 식의 발언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평가를 운에 맡기듯 진행하시면 안 되는데요. 아무 준비 없이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본인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 책임은 결국 소유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뒤늦게 변호사를 찾게 되더라도 이미 지나간 절차나 놓친 기회는 복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최소한 초기 전략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언제부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송은 얼마나 빨리 준비를 시작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전부터 미리 전략을 세워두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준비 과정에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